네, 지난 여름 각 학교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임 교무부장 A씨 등 주요 피의자를 한 차례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학생들 A씨의 쌍둥이 딸도 다음 주 초에 소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거기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을 하게 되면 갑자기 전교 1등을 문과, 이과에서 각각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혹스럽게 생각한 그 학부모 등이 사실은 그 청와대 그 국민청원에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당히 경쟁이 심한데 이래 갑자기 1등 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평소에 몇 등 했던 학생이었어요? 예를 들면 121등을 했고요. 예. 59등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1등을 하게 된 거죠. 121등짜리가 1등이 됐네요. 네, 121등짜리가 2등 거쳐서 1등이 됐고요. 59등짜리도 2등 거쳐서 1등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 교무부장 선생님이 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의 감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교감 그리고 담당 교사 그리고 교무부장 선생님 이 자매의 아버지죠 중징계를 받게 됐고. 유출, 시험 문제 유출의 의혹은 있긴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결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정답에 있어서 오답이 있는데 예. 오답까지 동일하게 이 자매가 똑같았다. 오답도. 9문제가 말이죠. 예. 더군다나 이과에 있어서의 주관식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것까지 똑같은 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오답이라는 것도 원래 이 학생들이 틀린 게 아니라 실제 할 때는 그게 맞았는데 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것까지 미리 그러니까요. 답까지 똑같이 맞춘 것은 아닌가? 예. 그래서 압수수색과 관련된 것이 이루어졌고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4명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가 지금 이루어졌고, 예. 그럼 이 사항을 이 쌍둥이 자매도 혹시 알고 있었는가 여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만간 참고인 조사 정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예. 학생들을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럼 학생들을 상대로 뭘 조사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학생들은 참고인으로 아마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중간고사가 28일부터 10월 5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 끝난 다음에 아마 곧바로 소환이 되어서 혹시라도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식의 문제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식의 시험지 유출을 했다면 그 담당 교사가 없는 사이에 아마 핸드폰 같은 걸로 찍어서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느냐, 예전에도 혹시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너희들의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또 이번 시험에는 어떻게 잘 봤느냐,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업무방해 이런 식의 그런 성적과 관련된 업무방해죄가 그동안 심심치 않게 있어 왔는데요. 그동안에 처벌받는 대상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관련자들이었고 이런 미성년자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를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생기부를 조작한다든가 그런 그렇죠. 경우. 부모가 이제 알려주는 것들을 그냥 적기만 했다는 건데 예전에 판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알려줬던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게 발각이 됐거든요. 예. 선생님께서 그 아이가 시험지 정답을 그대로 적었던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대학 입시가 매우 중요한 학생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답을 적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쌍둥이들이 아버지가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만약에 문제를 알려줬다면 혹은 정답을 알려줬다면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들은 틀린 답을 써야지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이들에 대해서까지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수개월 전에 광주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 당사자 학생 같은 경우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경찰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의 답변은 이 시험지를 전달은 받긴 받았는데 족보의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족보를 공부하는 것으로 알았다. 아하.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는 이것이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은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걸 좀 더 공부해라 이렇게 알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은 행정실장과 이 의대를 보내고 싶었던 엄마가 결국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행정실장이 복사를 해서 엄마한테 나눠주고 엄마가 이것을 다시 재편집을 해서 예.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시험 문제 족보다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 보렴 뭐 이런 취지의 그 전달이 되었고 그 학생은 나는 유출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해서 그냥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그 사건이 이 부모와 행정실장만 구속 기소가 되었죠. 자, 일단 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금 뭐 아버지 또 딸들은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성적이 올랐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적이 올랐다, 나는 그거 다 안다, 알았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보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간고사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된 건 기말고사고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보면은 이 학생이 정말 실력이 올랐는지 아니면 그때만 뭐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 아이의 객관적인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학교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대학 수학 능력 모의 평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실 모의 시험을 계속해서 응시를 해왔다는 건데 그 모의 시험에서 성적이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나온 얘기예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수학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수학학원의 레벨 테스트에서 사실은 아이들의 성적이 중간 이하였다라고 하는 게 또 계속 나왔었고요. 그 학원에서 치르는 시험에서도 역시 좋지 않은 성적이었고요. 예.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물론 아이들이 기적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적을 당연히 갑작스럽게 좋게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사 당국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번 중간고사 결과를 한번 보겠다. 예. 이번 중간고사도 정말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중간고사 성적이 만약에 정말로 지난번에 시험 본 것하고 비슷하게만 나오면 이 아이들의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숙명여고라고 하는 이 학교가 그 강남에서도 상당히 그 학권이 우수한 곳에 있기도 하고 아이들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도곡동에 있는 학교요? 네, 그리고 여기 학교는 사실은 아이들이 그 명문대를 많이 보내요. 일반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특수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오히려 일부러 이쪽에 오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수를 1개, 2개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우리 아이는 새벽에 4시간밖에 잠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4시간 다 우리도 4시간 잔다, 우리 3시간 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따져봐서 정말 이 아이들이 똑똑한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건데, 좀 전에 이응학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게 2학년 1학기 성적이에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성적도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성적에서도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정 전 정답을 두 아이가 똑같이 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수학에서. 근데 그 수학 문제에서의 정정 전 정답은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정정 전 정답을 쓴 비율이 70%가 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건 그렇게 문제 안 삼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2학년 1학기 때 화학 관련해서 지금 화학 과목의 성적이 서술형으로 쓰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과 1등 했던 그 여학생이 선생님이 오타 때문에 정정하기 전에 껐다고 거의 의사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교육청 감사에서도 지난번에 말한 게 있습니다. 문제 유출했다라고 하는 심증은 100%다. 그러니까 100%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찾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 지금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증적으로야 다른 학생 입장에서 보면 아니 쟤네들 평소에 공부 저렇게 하던 아이들 아닌데 갑자기 성적이 오른 거는 의심이 된다. 틀린 것도 오답도 똑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주변 상황은 알 수 있습니다만, 뭐 중간고사 이번에 성적이 좀 안 좋으면 그것 봐라 얘기 나올 수 있지만 그건 그거고 증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죄형 법정주의고 뭐 모든 게 다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재판은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게 되면 결국은 법적인 평가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경찰이 그 압수수색을 한 그 물품 자체가 휴대폰 그리고 개인의 그 PC. 그래서 이를테면 50분 동안 혼자 이 교무부장 선생님이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예. 혹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이 문제를 찍은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부분이 크지 않는가. 그래서 경찰이 과연 그와 같은 물증을 확보했는지가 가장 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일 텐데. 그렇죠. 또는 그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 카톡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이 통화 내역과 그 개인 PC 등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예를 들면 물증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혼자 검토할 때 이 CCTV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물증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받아 적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이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아마
정말 아주 단순한 원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기록에 남는 사진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손으로 적어서 손으로 주고 찢어버리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자기가 어떻게 일일이 다 적어서 답을 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한 시점이 상당히 늦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6번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시험지 검토를 했다라고 하고, 담당 교사가 있었을 때는 1분 정도밖에 이 결제가 걸리지 않는데,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는 50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핸드폰 같은 걸 찍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이미 폐기했을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유죄까지 이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 학교가 문제인 것은 이분이 2016년도부터 교무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역임을 하는 사이에 그 전에 내가 교무부장 되면 우리 아이들 여기 학교 다닐 텐데 괜찮습니까? 라고 교감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교감 선생님 괜찮다, 관행이다라고 했다는 것이고, 교감도 예전에 자기가 그 교무부장 같은 자리에 있었을 때 자기 아이가 그 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시험지 유출이나 그 학부모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좀 무심하게 지나간 면이 있었다는 거죠. 예, 뭐 이 사건은 좀 더 들여다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제일 그 민감한 학생부에 지금 성적 들어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기이기 때문에 이 숙명여고 이름 학교 다 나왔어요. 그러면 수시로 이제 대학 가는 아이들은 아니 숙명여고 자체를 대학에서 너네 학교 성적 인정 못하겠어, 또 뭐 문제도 많고 이런다면 다른 학생들은 제3의 피해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부모들이 한 일주일 이상 동안 이 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쓰면서 집회 시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불이익을 봐야 되느냐? 학교에서 이 사실을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학교 전체가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된 것이고요. 아마 이제 그 학생 기록부 자체에 예를 들면 진실성, 또 거기서 기록됐던 여러 가지 수상 경력 등을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이것은 밀어주기 했던 것은 아니냐에서부터 뭐 교내 수상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숙명여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혹시 그 부모가 교사인 경우에는 유사한 사항이 있었을 것은 아니냐. 그러면 전수조사가 시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후폭풍이 지금 생길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